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까지 이게 쟁점이 되고 계속 전국의 어떤 핵심이 되고 이럴 줄 몰랐죠. 교수님도 예상을 못하셨죠.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윤 대통령이 근데 오늘은 이런 뉴스 속보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외 순방하면서 성과가 많았다. 근데 국민들은 지지율은 또 그렇게 안 나오고 야당은 또 전혀 다르게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국민 다수의 인식하고 계속 평행선을 긋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뭔가 그냥 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죠, 본회의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뭐 본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 해임 건의를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본인이 뭐가 잘못했냐, 말실수한 것 없고, 심지어 그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국익을 훼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이제 자꾸 오히려 역공을 하는 분위기니까 여당에서도 대통령 편을 들어야지 야당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면, 또 반대로 네. 국회의장이 그 과정에서 알아서 좀 제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국회의장이 오히려 민주당 편을 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또 여당에서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또 항의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게임으로 놓고 보면 그냥 장군, 멍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하자면 국회의장은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앞으로라도 좀 더 우리 편도 좀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측면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대통령이 이 사안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이상, 네. 이것은 이제 다른 이슈로 어떻게 보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서 희석될 수는 있어도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평행선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자, 계속해서 뭐 다음 네. 질문해 주시죠. 윤 대통령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인정하고 또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지지율 때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과를 하고 잘하면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뭔가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대개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잘 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과를 하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이제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이제 뭐랄까요, 사람의 어떤 약점을 들춘다거나 어떤 윗사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오히려 무례를 저질렀다고 보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답지 못한 행위고, 행여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못으로 들추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불경한 행위라고 뭐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뭐 24%에서 30%에 해당하는 이제 유권자들일 텐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대통령과 일부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 자체를 또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해서 이렇게 의견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여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다가는 오히려 국정 운영이 방향을 잃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원칙 없는 행동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무엇이 더 정확한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좀 더 나중에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인식이 평행을 긋고 있고, 비록 지지가 낮더라도 뭔가 사안이 밝혀지면 잃어버린 지지율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야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의 의미부터 저희가 짚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보통 이제 대중들은 또는 언론은 이제 싸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하면 고성이 오가고 그냥 여야가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장면으로만 이제 기억에 남고 그래서 네. 국정감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국민이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관심 가지고 그걸 켜놓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분명히 필요한 일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부가 하는 일을 입법부가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입법부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문제는 입법부는 여당과 야당으로 갈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은 행정부를 편들게 되고 야당은 그 행정부에 뭔가 실책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계속 들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죠. 오늘 벌써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면서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고 뭐 아주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국정감사가 조금 복잡한 게 네. 어떤 문제가 있죠? 윤석열 정부의 첫 회의이기도 하지만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는 문재인 정부였고 지금 네. 한 5개월 정도가 이제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네. 어떤 감사의 대상이 100% 윤석열 정부의 책임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주식 아나운서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번 광주 전남 지역에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다는 태양광과 있는데 관련된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정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특히 여당 의원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소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 때 현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제 뭔가 잘못을 들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국정감사가 특별히 더 치열하고 더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네. 높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충돌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격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서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른 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서면 조사 내지는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불길한 예상의 이제 첫 번째 사건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뭐 올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공무원 한 분이 이 서해에 이제 그 NLL 근처에 있는 이제 그 해상에서 이제 피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네. 이제 월북하려다가 사살당한 것이냐 아니면 납치당해서 사살당한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 정부에서는 잦은 월북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대한 엄청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군이 이제 뭐 사살한 행위라고 이제 간주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이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해서 자꾸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이제 뭐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들 모두와 관련해서 결국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자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조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네. 여당 쪽에서는 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개입하느냐 뭐 알아서 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야당과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시기에 약간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을 좀 더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뭐 추가로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로를 했고 또 감사원은 이미 전직 대통령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또 이런 해석마저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밀리는 게 바로 민생 문제가 저는 이제 언급이 안 되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30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게 됐죠. 예, 뭐 민생 문제를 꼭 국회가 다 해결해 주기를 또는 중앙 정부가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제 뭐 자치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때마침 지난달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주를 찾았는데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제 광주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꼭 광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각지를 이제 돌면서 개최를 하는데 네. 이제 이번 8차 회의가 이제 광주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회의가 개최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과 관련된 어떤 사안을 대통령이 발언해 주는지 해주지 않는지에 이제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뭐 다행스러운 것은 애초에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뭐 강기정 시장이 노력한 것이라는 이제 뭐 추측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강기정 시장도 복합 쇼핑몰 건설을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뭔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이 체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는 여러 번 피력한 바가 있거든요. 그 표현이 대한민국 넘버원 메타 N 컴플렉스라고 하는 좀 다소 이상한 이제 이름이 붙은 사업명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복합 쇼핑몰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돼서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이제 기대해 볼 지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주와 전남을 지난 30일에 방문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정감사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어떤 쪽으로 이제 그 일을 할 것인지 이제 합의하는, 이제 의논하는 그런 건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사안은 이제 강기정 시장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매우 참신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국의 군 공항이 모두 16개가 이제 흩어져 있는데 다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군 공항 시설이 유발하는 어떤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피해 호소를 해도 정부가 그것을 이제 묵살하곤 했지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 공항을 좀 더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문제를 광주 전남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이제 격상시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직도 정치권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